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33회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에 관하여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격 취소 사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험에 행정처분이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1번,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은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부양, 지역 4가지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한 경우,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2번은 자격 취소되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기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격 취소한 때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5일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 번 딱 나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격 취소 청문해야 됩니다. 취소색에 청문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취소색에 청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양지역이라고 했죠. 자, 다음은 22번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고요. 33회 때 이게 2022년도에 개정된 게 그대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설명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입니다.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와 종전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 대상 토지 면적 기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개정된 내용을 풀어라 이 말입니다. 경제 및 지가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아래의 세부 용도 지역별 면적 이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고요. 상업, 공업은 15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있습니다. 32번에 있다. 암기 프린터 32번에.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미지정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 안 받고 초과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23번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런 거 또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이거는 강사들도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사이드에 있는 거 100점 못 받게 낸 문제는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업,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융 관련 정보는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련된 정보는 없다. 그 다음에 리얼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인데요. 이거는 공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출문제가 100% 중요한 부분에서만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드에 있는 것도 출제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24번 문제입니다. 24번은 중요하죠.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았다. 외국인 특례입니다.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예외죠. 예외를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신고해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외국인은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있다. 자, 기역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유효하다 했는데 무효입니다. 무효. 유효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무효이다. 신고는 안 해도 유효하죠. 효력 있죠. 단지 가태료만 내면 되고요.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고 효력이 없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외국인이 건축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 받는 게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경매, 판결, 상속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이 아니고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토지취득 허가를 모두 받아야 된다. 모두가 X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4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에 있으면 무조건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한 허가구역하고 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받아야 되는 구역하고 겹치면, 2군데 다 해당되면 둘 중에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신고든 허가든 외국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건 가지고 2번씩이나 허가받거나 2번씩이나 신고할 필요 없죠. 그래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2017년부터 바뀌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한 허가는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7번에 있습니다. 허가든 신고든 한 번만 허가받으면 되고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신고인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6개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터 27번, 암기 프린터 42번에 6개월 정리되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외국인으로부터 토지취득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도 있고 암기 프린트 49번에 3번에도 있습니다. 15일이죠.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